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무서운 이야기, 즉 공포, 썰이 자주 공유되곤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보통 실화라며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느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으로 작성된 글로 시작됩니다. 저는 서울의 번화가 중 한 곳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그러니까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온 뒤 몇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방 창문이 밤이면 이유 없이 흔들린다거나 책상이 조금씩 원래 자리에서 움직인다거나 하는 것들이었죠. 혼자 살다 보니 처음에는 그저 제가 대충 문을 닫았거나 지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처럼 친구들과의 늦은 술자리 후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로 잠에 들었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깜깜했고 섬뜩한 차가움이 몸을 감쌌습니다. 눈을 살짝 떴을 때 방 구석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형체가 어둠 속에서 서성이며 나를 응시하는 것이 분명했죠. 순간 얼어붙은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신을 차리고 불을 켜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긴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밝혔을 때에서야 그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잠을 잘 수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방에 있는 것이 무서워 도서관에서 밤을 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성적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는 이가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던 중 어느 날 대학 수업이 끝난 후 별 생각 없이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오컬트 서적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귀신이나 정체, 불명의 존재는 특정한 이유 없이 사람에게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집안의 모든 공간을 소금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당장마트에 가서 소금을 많이 샀고 집으로 돌아가 집안 구석구석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더 이상 그 존재가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날 밤에 섬뜩했던 그 눈빛이 떠오르지만 더 이상 그것은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부 사실인지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경험은 절대로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도 이상한 일이 생긴다면 무시하지 말고 꼭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닐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인사 없이 찾아온 손님일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산촌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우리가 머물렀던 펜션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가득했다. 낮에는 밝은 햇살과 신선한 공기가 가득했지만 밤이 되자 그곳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했다. 어두운 숲속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들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가 머문 곳에서 몇 시간 차를 몰아가면 한적한 호수가 있었는데 현지 주민들은 그곳에서 밤에는 낚시를 피하라고 귀띔해 주었다.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그저 고개를 젓고는 서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우리 중 한 명은 그저 미신일 뿐이라며 웃어 넘겼다. 하룻밤은 펜션의 거실에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호수의 전설을 듣게 되었다. 많은 세월 전 호수 근처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살던 한 여인이 실종된 이후로 호수 근처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여인의 실종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호수 근처였다는 사실 때문에 호수에는 그녀의 원혼이 떠들고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각자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결국 그날 밤 나와 몇몇 친구들은 호수로 탐험을 떠나기로 했다. 밤에는 현지인들이 경고한 대로 길목이 어두웠고 달빛만이 우리 주변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호수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물은 유난히 고요했고 주변의 나무들은 바람 한 점 없이 서 있었다. 공기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다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호수 쪽을 가리키며 저기 뭐가 보였어 라고 외쳤다. 우리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어떤 움직임도 잡아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 모두 아무 말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호숫가에 서 있던 인형 같은 여인의 형상이 어렴풋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가녀린 실루엣과 새하얀 옷,
그리고 손을 들어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순간 나는 급격한 공포감에 휩싸였고 우리 모두는 아무 말 없이 차로 달렸다. 뒤를 돌아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우리는 어두운 숲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렸다. 펜션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아무도 입을 떼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서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어떤 이는 단지 착각일 뿐이라고 했고 다른 이는 우리 모두 피로에 지쳐 환각을 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날 밤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짧았던 여름휴가는 그렇게 끝이 났고 우리는 다시는 그 호수를 찾지 않았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내가 본 것이 진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다. 그 호수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있다. 그렇기에 그곳 주민들은 밤 낚시를 피하라고 경고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공포 게시물을 발견했다. 제목은 잊혀진 고시원의 비밀이었고 게시물은 수많은 댓글과 추천을 받고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 글을 클릭하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몇 년 전 서울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겪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다. 그 고시원은 오래된 건물에 위치해 있었으며 보증금이 저렴하고 방세가 낮아마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이용하던 곳이었다. 글쓴이는 그곳에서 하숙을 하는 동안 이상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했다. 처음 고시원에 입주했을 때 글쓴이는 매니저로부터 이곳이 이전에 호텔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폐건물로 남아있다가 최근에야 다시 고시원으로 개조되었다고 했다. 외관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이상했던 것은 복도 끝에 있는 큰 거울이었다. 그 거울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는 매우 고풍스러운 디자인이었으며 밤이 되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소름이 끼치곤 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그 거울 앞을 지날 때면 마치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새벽 글쓴이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깼다. 복도를 걷다 거울 앞을 지나칠 때였다. 무엇인가 이상하게 느껴져 잠시 걸음을 멈췄다. 거울 속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몸은 분명히 움직였지만 거울 속의 모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환각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기이한 현상은 더욱 자주 일어났다. 매일 새벽이 되면 복도 여기저기에서 속삭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히 한국어가 아니었고 꿈속에서는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따라오는 듯한 악몽이 계속됐다.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중 일부는 어느 순간부터 방을 비우기 시작했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거나 눈을 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도 조용히 떠나갔다. 글쓴이는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워 아직 남아있는 몇 명의 사람과 이야기하려 했으나 그들조차도 자주 비슷한 악몽을 꿨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글쓴이 역시 그 고시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날 밤 짐을 싸면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거울의 뒷면이 궁금해졌다. 그는 작은 나사를 풀고 거울을 조심스럽게 당겨보았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오래되고 빽빽한 신문 조각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중앙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그 구멍 너머로는 어두운 무언가가 마치 두 눈이 되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 정도로 놀란 글쓴이는 그대로 도망쳐 나왔고 다음날 아침 첫 차로 고시원을 떠났다. 그 후로도 붕 떠있는 기분과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듣곤 했지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서서히 그곳에서의 기억을 잊어갔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는 우연한 기회에 그 고시원을 다시 찾아갔다. 허나 그곳은 이미 또 다른 고층 건물로 재건축된 상태였다. 지나는 이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예전 의고시원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여전히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지만 그저 그곳을 떠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글은 끝맺고 있었다. 이 글은 나를 한동안 여운에 잠기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댓글들처럼 나도 그곳이 단지 상상 속 이야기이기를 바라며 화면을 닫았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혜민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혜민은 항상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에 시달렸는데 그 꿈은 항상 똑같았다. 그녀는 어두운 숲속을 혼자 걷다가 낡고 버려진 저택을 마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저택으로 들어가고 만다. 저택 안에는 무서운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고 항상 도망쳐라는 말을 남기곤 했다. 어느 날 혜민은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할머니의 부흥 소식을 들었다. 혜민의 가족은 할머니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할머니가 살았던 외딴 시골 마을로 향했다. 혜민은 그 길에 예전부터 꾸었던 악몽의 배경과 어딘가 모르게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이 도착한 곳은 꿈에 나왔던 바로 그 숲 근처였고 그곳엔 할머니의 저택이 있었다. 저택은 노래되어 보수 공사가 필요했지만 그저 쓸쓸하고 조용히 서 있었다. 가족들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면서 할머니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혜민은 고요한 저택의 분위기에 약간 긴장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마을에서 전기가 끊어져 가족들은 촛불을 켜고 저녁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간 후 혜미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었으나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마치 발소리 같았다. 혜미는 겁에 질려 방에서 나오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빠르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방 안에 있는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이날따라 달이 깜깜이 가려져 있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 아득한 소리가 들렸다. 도망쳐. 혜미는 꿈속에서처럼 이제 그 소리가 현실이 되었다고 믿었다. 그녀는 어디로든 도망쳐야 한다고 느꼈다. 땀을 흘리며 문 손잡이를 필사적으로 돌리는 순간 문이 툭 하고 열렸다. 거리낌 없이 복도로 뛰어나간 그녀는 곧바로 나무 계단을 내려가 저택의 문을 열고 나왔다. 숲속 길로 들어선 혜미는 그 길로 무턱대고 달리기 시작했다. 어두운 나무들 사이사이로 이상한 형체들이 보였지만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생각하며 계속 달렸다. 그런데 발밑에서 무엇인가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린 혜미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았다. 눈을 떠보니 그녀는 침실에 있었다. 밤새 악몽을 꾸었나 싶었지만 그녀의 손바닥에는 상처가 있었다. 꿈일 리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가족에게 설명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단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안심시키려 했다. 그날 밤 혜미는 다시 한번 저택에서 돌아다니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가족들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고 모두들 그녀가 말한 것이 진실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곤 가족들은 할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에서 저택에 얽힌 끔찍한 과거를 발견했다. 저택은 과거 여러 괴상한 일이 일어난 장소였고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들은 바로 저택을 떠나기로 결정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창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저택에서 한밤중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점차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고립된 저택에서 혜민과 그녀의 가족들은 과거에 망령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 이튿날 아침 햇살이 비치면서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가족들은 살아남았지만 결코 저택에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단순한 도시 전설로 남아 다시는 아무도 그 저택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혜민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도망쳐. 그 목소리는 어쩌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상기시켰다.